캄보디아는 아름다운 앙코르와트로 유명하며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매혹적인 크메르 고전 무용에 비견되는 경이로움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프놈펜의 활기찬 거리에서 조금만 떨어진 곳에 어린 소녀들이 존재하는 홍등가가 있으며 종종 교육을 거부당하고 착취를 통해 생존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캄보디아, 신비와 매혹의 땅. 해안 도시인 시아누크빌은 중국이 후원하는 자치구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캄보디아 정부가 감히 개입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이제 범죄 활동의 온상이 되었고 캄보디아를 동남아시아의 범죄 수도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생존 모드로 살아가며 번성하는 불법 경제 속에서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곧 공개할 15가지 사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여행 다큐멘터리는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나라의 매혹적이고 복잡한 현실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전체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샵1. 신비와 매혹의 땅. 고대 사원들이 빽빽한 정글에서 솟아오르는 곳을 상상해보세요. 그 돌들이 잃어버린 제국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곳을. 동남아시아의 보석이자 길들여지지 않은 아름다움과 불굴의 정신을 지닌 캄보디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의 경이로운 유적에서부터 프놈펜 야시장의 활기찬 혼란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당신의 감각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캄보디아의 매력은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의 리듬, 길거리 음식의 매콤함, 숨겨진 구석의 매혹적인 매력에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캄보디아 왕국으로 알려진 캄보디아는 태국, 라오스, 베트남, 타이만에 접한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2025년 중반 기준으로 캄보디아의 인구는 약 1780만 명으로 추정되며 세계에서 73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캄보디아는 저중소득 국가로 분류됩니다. 2023년 국가 GDP는 약 423억 달러이며 1인당 소득은 약 2084달러입니다. 경제는 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에 의해 주도되며 의류산업이 주요 수출 분야입니다. 관광업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앙코르와트와 같은 역사적 유적지와 수도의 활기찬 시장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는 꾸준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캄보디아의 증가하는 의존도는 국가의 주권과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샵2. 캄보디아 여성. 도전 속의 강인함. 캄보디아 여성은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며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캄보디아 여성은 가정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과 지역사회 생활의 중요한 기여자입니다.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캄보디아 여성은 종종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그들의 부드러운 황금빛 피부, 표현력 있는 큰 눈, 따뜻한 미소는 만나는 모든 이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모만 돋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역경에 맞서는 그들의 회복력, 강인함, 우아함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들을 정의합니다. 캄보디아 여성은 책임감과 존엄성을 가지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의 균형을 맞추며 그들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강인함과 결단력에 필적할 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 여성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특히 시골 지역 출신 여성들이 해외에서 결혼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에 제한된 기회로 인해 많은 이들이 외국인 남편을 찾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서양 국가의 남성, 주로 은퇴자이나 인근 아시아 국가의 남성과 결혼합니다. 매년 약 4,000명의 캄보디아 여성이 외국인과 결혼하며 이 수치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결합되어 국제 결혼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문화적 차이부터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에 적응하는 개인적인 어려움까지 고유한 과제도 따릅니다. 캄보디아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은 약 18%로 여전히 낮습니다. 이중 여성은 훨씬 더 낮은 비율에 직면합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생계를 위해 마사지샵, 가라오케, 홍등가와 같은 서비스 업계에서 일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의 홍등가, 특히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은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온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 지역들은 종종 마사지샵, 가라오케, 카지노와 같은 합법적인 사업체로 위장하고 있으며 수천 명의 여성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이웃 국가에서 인신매매된 사람들입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법 집행의 부재와 부패로 인해 이 지역들은 번성할 수 있었고 착취의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프놈펜에만 최대만 5,000명의 성노동자가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베트남에서 인신매매된 사람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종종 혹독한 환경에 직면하며 적은 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학대를 당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임금 일자리의 약속에 속아 착취적인 시스템에 갇히게 됩니다. 샵3. 중국인 구역, 주권에 대한 의문. 이것은 새해를 축하하는 불꽃놀이가 아니라 대규모 사기 사건을 기념하는 쇼입니다. 최근 몇 년간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이 후원하는 자치구가 부상했으며 이곳의 통제권은 현지 당국이 아닌 강력한 중국 범죄 조직에 있습니다. 시아누크빌에는 고급 리조트와 호화로운 호텔이 많이 있으며 의심하지 않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와 번영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 아래에는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온라인 사기부터 성매매, 불법 도박에 이르는 불법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이 구역 뒤의 주모자들은 중국 범죄 조직의 두목들이며 이들은 현지 공무원과 법 집행기관을 조종하여 이 지역들을 무법지대로 만들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개입하기를 꺼리거나 두려워하여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가 발생해야만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범죄 활동을 수용하는 건물들은 여러 겹의 보안, 철조망, 감시 카메라로 철저히 요새화되어 있어 외부인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범죄 조직의 노동자들은 주로 파산한 도박꾼이나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개인들이며 높은 임금의 약속에 유혹됩니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잔인한 처벌, 구타, 굶주림에 직면하거나 최대 5만 달러의 빚을 갚도록 강요받습니다. 임무에 실패하면 많은 이들이 전기 충격을 받으며 가치를 잃으면 일부는 결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조직들은 대담하게도 큰 돈을 사기칠 때마다 불꽃놀이와 파티로 사기 계획을 축하합니다. 이러한 부와 권력의 과시는 더 많은 의심 없는 관광객과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이들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사악한 진실에 눈이 멉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해져서 이웃 국가들, 태국과 베트남을 포함하여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법 집행기관이 개입하기 시작했고 인지를 구출하고 범죄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통제하는 자치구의 부상은 캄보디아에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무대응으로 이 범죄 제국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국제 관측통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면서 캄보디아의 주권과 관광 및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가의 현대적인 모습을 가져다줄 외국인 투자자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외국 범죄 조직의 존재를 계속 은폐할 것인가? 샤포, 프놈펜, 강인한 국가의 심장 박동. 프놈펜은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이며 국가의 정치 및 경제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톨레사프강, 메콩강, 바사강의 합류 지점에 위치하며 무역, 문화, 행정의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프놈펜은 다양한 공동체의 본거지입니다. 이 도시는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수년에 걸쳐 프놈펜은 역사적인 매력의 흔적을 유지하면서 분주한 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왕궁, 실버 파고다, 국립박물관과 같은 랜드마크는 캄보디아의 문화유산을 반영하며 현대적인 스카이라인과 활기찬 시장은 도시의 역동적인 성장을 보여줍니다. 캄보디아의 공식 언어는 인구의 대다수가 사용하는 크메르어입니다. 고유한 문자로 쓰이는 이 언어는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캄보디아는 이펀 군주국이며 현 국왕인 노로돔 시아모니는 의례적인 국가 원수 역할을 합니다. 그의 역할은 대부분 상징적이지만 시아모니 국왕은 역사 속에서 상당한 도전을 겪어온 국가의 통일성과 연속성을 대표합니다. 수도인 프놈펜은 결정이 내려지고 캄보디아의 미래가 형성되는 정치 및 문화의 중심지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No. 5. 크메르 고전 무용, 모든 몸짓 속의 우아함. 크메르어로 압사라로 알려진 캄보디아 전통 무용은 국가 문화유산의 자랑스러운 초석입니다. 이 예술의 가장 유명한 표현 중 하나는 캄보디아 왕립 발레단 또는 로밤 프레아 리치 트롭입니다. 역사적으로 궁전과 사원에서 공연되었습니다. 이 춤들은 종종 라마야나와 리엠커와 같은 힌두교 및 불교 서사시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아름다움과 깊이로 관객을 매료시킵니다. 왕립 발레단은 복잡한 손동작, 우아한 움직임, 그리고 멋진 의상으로 즉시 알아볼 수 있으며 종종 금과 스팽글로 장식됩니다.
무용수들은 전통적인 삼복과 같은 의상을 입고 정교한 보석과 머리 장식으로 장식됩니다. 공연은 핀피트 오케스트라의 반주와 함께하며 축복과 보호를 기원하는 예술적이면서도 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크메르 루주 시대에 거의 사라질 뻔했지만 왕립 발레단은 놀라운 재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캄보디아의 회복력과 민족적 자긍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로밤 공연을 본 적이 있나요? 캄보디아를 방문한다면 프놈펜 국립박물관이나 전국에서 열리는 여러 문화축제 중 하나에서 왕립 발레단의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Number 6. 앙코르와트.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고대의 경이로움.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건축물인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캄보디아의 고대 영광과 건축적 탁월함의 상징입니다. 캄보디아 중심부에 위치한 앙코르와트는 원래 12세기 초 수리야 바르만 2세에 의해 비슈누 신에게 헌정된 힌두 사원으로 지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 사원이 되었으며 국가의 종교적 관습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162헥타르가 넘는 이 거대한 건축물은 그 웅장함과 힌두 신화의 장면을 묘사한 복잡한 조각으로 유명하며 유명한 우유바다 휘젓기 장면과 신과 악마 사이의 천상 전투를 포함합니다. 중앙의 5개 탑은 힌두 우주론의 중심인 신성한 메루산을 상징합니다. 사원을 둘러싼 벽과 해자는 그 위풍당당한 외관을 더하며 상세한 구조는 크메르 제국의 풍부한 문화 및 예술 유산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사원의 장엄함에 경외감을 느낀 한 미국인 관광객은 그것을 최고의 경험이라고 묘사하며 모든 친구에게 추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온 사원은 그 독특한 특징으로 유명합니다. 참파, 왕들의 수백 개의 돌 얼굴이 모든 각도에서 방문객을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바이온은 고대 캄보디아 건축의 걸작으로 복잡한 구조와 권력과 지혜를 상징하는 매혹적인 얼굴들을 선보입니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의 회복력과 지속적인 문화유산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199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세계사에서 그 중요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특히 숨막히는 일출 시간에 그 아름다움을 목격하기 위해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계속해서 끌어들입니다. 역사, 문화의 팬이거나 단순히 숨막히는 랜드마크를 좋아한다면 앙코르와트는 이집트의 고대 유적이나 로마의 콜로세움의 웅장함과 같습니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경험입니다. Number 7. 툭툭. 캄보디아의 상징적인 모험의 탈것. 캄보디아에서 툭툭은 가장 인기 있고 저렴한 교통수단 중 하나이며 특히 프놈펜과 시엠립과 같은 도시에서 그렇습니다. 이 3륜차는 캄보디아 도시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재미있고 실용적인 독특한 야외 탑승 경험을 제공합니다. 툭툭은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에게 편리한 옵션으로 붐비는 거리를 이동하거나 명소를 탐험하는 편안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비용 면에서 캄보디아의 툭툭 요금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프놈펜에서 시내 단거리 이동 요금은 거리에 따라 보통 $2에서 $5 사이입니다. 더 긴 이동이나 외곽 지역으로의 이동은 요금이 오를 수 있지만 서양 기준에 비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이 유명한 앙코르와트 사원을 자주 방문하는 시엠립에서는 툭툭이 종종 사원 투어에 이용됩니다. 하루 종일 사원을 둘러보는 투어 비용은 보통 $15에서 $20 정도이며 운전기사와 투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캄보디아의 툭툭 운전사들은 보통 친절하며 요금 협상에 기꺼이 응합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탑승 전에 항상 요금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툭툭은 캄보디아의 명소를 경험하는 저렴하고 상징적이며 즐거운 방법을 제공합니다. 샵8. 캄보디아 요리. 풍부한 맛의 향연. 캄보디아 요리는 대담한 맛과 신선한 재료로 유명하며 전통 요리는 국가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여줍니다. 아목은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 중 하나입니다. 향긋하고 크리미한 코코넛 밀크의 향신료와 허브 혼합물로 조리한 생선으로 만들어지며 모두 바나나 잎에 쌓여 있습니다. 보통 흰밥과 함께 제공되며 풍부함과 신선함의 완벽한 균형을 이룹니다. 아목은 다양한 종류의 생선으로 만들 수 있지만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은 가물치로 부드러운 살과 순한 맛으로 유명합니다. 다음으로 꾸이띠아오는 쌀국수와 비슷하지만 독특한 개성을 지닌 캄보디아인들이 사랑하는 아침 식사 요리입니다. 맑고 풍미 있는 국물에 쌀국수를 넣고 신선한 허브, 숙주나물, 그리고 소고기나 닭고기와 같은 고기 선택으로 얹습니다. 이 요리는 종종 라임, 칠리, 튀긴 샬롯으로 장식하여 맛을 더합니다.
가볍지만 만족스러운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기에 완벽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사츠룩은 구운 돼지고기를 밥과 함께 먹는 간단하지만 맛있는 요리입니다. 돼지고기는 마늘, 코코넛 밀크, 그리고 다른 향신료에 재워 완벽하게 구워집니다. 보통 절인 야채와 신선한 오이 한 접시와 함께 제공되어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푸짐하고 위안이 되는 식사입니다. 이 세 가지 요리는 캄보디아 요리의 다양성을 진정으로 맛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요리를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거리로 나가보세요. 캄보디아 거리에서는 곤충 요리나 곤충 특산품이 독특하고 저렴한 간식으로 자주 팔립니다. 상인들은 귀뚜라미, 메뚜기, 물벌레와 같은 다양한 튀긴 곤충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맛을 더하기 위해 양념을 한 이 바삭한 간식은 단백질이 풍부하며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의 전통 식단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일부 관광객에게는 특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곤충을 먹는 것은 캄보디아와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서 흔한 관습이며 현지 문화의 맛과 모험적인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캄보디아 요리 중 어떤 것을 먼저 맛보고 싶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Number 9. 시아누크빌의 해변, 숨겨진 면이 있는 낙원. 깨끗한 백사장에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투명한 바닷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캄보디아의 멋진 해안선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약 44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자랑하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해변 일부를 제공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해변 목적지는 시아누크빌로 휴식과 수상 스포츠 모두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그 깨끗한 백사장과 푸른 바닷물은 도시 생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행객에게 이상적인 휴양지입니다. 시아누크빌은 활기찬 분위기로 유명하며 다양한 해변가 리조트, 레스토랑, 바가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수영, 스노클링, 카약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또는 단순히 상쾌한 음료와 함께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모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코롱과 코롱 삼로엠과 같은 인근 섬으로의 스쿠버, 다이빙 기회와 보트 투어가 있으며 그곳에는 한적한 해변과 수정처럼 맑은 바닷물이 있습니다.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이든 단순히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이든 캄보디아의 해변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흥미로운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완벽한 조화를 제공합니다. 샵텐 자전거 문화. 캄보디아의 영혼을 가로지르는 페달링. 캄보디아는 따뜻하고 환대하는 사람들로 유명하며 그들의 진정한 미소와 환대는 방문객들이 집처럼 느끼게 합니다. 프놈펜의 분주한 거리를 탐험하든 시엠립의 평화로운 사원을 탐험하든 캄보디아 사람들은 풍부한 문화와 전통을 관광객과 공유하기를 열망합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관광업의 상당한 증가에 기여했으며 2024년에는 650만 명 이상의 국제 관광객을 맞이했는데 이는 이전 해에 비해 상당한 증가입니다. 앞으로 2025년 7월 프놈펜의 테코 국제공항이 개장하면 관광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캄보디아는 2025년까지 700만 명 이상의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여 동남아시아의 주요 목적지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는 자전거의 광범위한 사용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자전거 이용률 중 하나를 보입니다. 특히 프놈펜과 같은 도시에서 자전거 타기는 많은 현지인들에게 인기 있는 이동 수단입니다. 이 친환경적인 관행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국가의 약속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캄보디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몰입할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활기찬 거리를 자전거로 달리며 현지인들의 친근한 손짓과 미소로 환영받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진정으로 당신을 캄보디아의 심장과 연결시키는 경험입니다. 사람들의 따뜻함과 국가의 풍부한 문화유산의 조화는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지속되는 인상을 남기는 목적지로 만듭니다. Number 11. 본옴툭, 캄보디아의 활기찬 물축제. 본옴툭 물축제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활기차고 중요한 축제 중 하나입니다. 매년 11월에 열립니다. 이 축제는 톨레사프강의 흐름이 역전되는 독특한 현상을 기념합니다. 우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자연 현상입니다. 이 시기에는 강의 수위가 상승하고 흐름의 방향이 바뀌어 현지 경제에 중요한 풍부한 물고기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축제는 수도 프놈펜에서 열리며 3일 동안 계속되며 수백만 명의 캄보디아인과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물축제의 가장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톨레사프강에서 열리는 보트 경주입니다. 다양한 지방의 팀들이 화려하게 장식된 보트를 타고 경쟁하며
승리를 위해 치열하게 경주합니다. 경주는 힘, 기술, 팀워크의 장관이며 수백 척의 보트가 동시에 노를 젓습니다. 보트 경주 외에도 축제에는 전통 음악, 춤, 불꽃놀이가 있으며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강둑을 따라 모여 축제를 즐깁니다. 조명이 켜진 보트, 밤하늘을 밝히는 불꽃놀이, 활기찬 거리 공연은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며 캄보디아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물축제는 그들의 삶에서 강의 중요한 역할을 기리고 국가의 단결, 번영, 자연과의 깊은 관계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된다면 이 장대한 축제를 경험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Number 12. 톨레사프, 수상마을의 삶. 캄보디아 최대의 담수호인 톨레사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생태계 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계절적 크기 변화를 겪습니다. 건기에는 톨레사프의 면적이 약 2,5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우기가 오면 그 크기는 16,000평방킬로미터로 크게 확장됩니다. 이 계절적 변화는 주변 공동체와 야생동물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수는 그 크기뿐만 아니라 강둑을 따라 위치한 독특한 수상마을로도 유명합니다. 이 마을들은 수상 가옥이나 물 위에 직접 지어진 집과 사업체에 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주로 어부이며 생계를 위해 호수의 풍부한 생물 다양성에 의존합니다. 이 수상 공동체에서는 학교와 시장에서부터 레스토랑과 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떠 있으며 물과 조화를 이루는 삶에 대한 매혹적인 시각을 제공합니다. 가장 유명한 수상 마을 중 하나는 톨레사프 가장자리에 위치한 캄퐁 플룩입니다. 여기서 방문객들은 마을 보트 투어를 할 수 있으며 집, 수상시장, 어류 양식장 사이를 이동합니다. 이 지역은 수위가 높고 마을이 더 깊이 잠기는 우기에 특히 매혹적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했으며 자동차 대신 보트를 사용하여 이동하고 심지어 연꽃이나 채소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수상 농장을 건설했습니다. 톨레사프 호수와 그 수상 마을은 놀라운 경험을 제공하며 자연, 문화, 회복력을 결합하여 인간의 독창성과 환경이 조화로운 균형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캄보디아의 고대 경이로움, 활기찬 축제, 숨겨진 진실을 통과하는 이 잊을 수 없는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이 이 이야기들을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탐험하는 더 멋진 모험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